시작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겨울 날씨는 종잡을 수 없게 변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서울과 중서부, 전북과 경북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영하 5도, 대관령 영하 8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낮에도 영하에 머물겠고 충청 이남 지역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밖에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 밤부터 약간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입춘 앞두고 농가에서 육묘 작업 등으로 분주해지는 시기인데 추위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텃밭 가이드로 함께합니다. 도시 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텃밭 농사 지을 때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다면 문자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특유의 향이 강한 이것은 자연에서 자라는 것도 있지만 향이 강하고 약효가 좋은 반면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대부분 밭에서 재배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횡성, 홍성, 평창에서 많이 생산되고 경기도 가평과 양평, 남양주와 시흥, 파주, 그리고 충북 제천에서도 이것이 많이 재배되는데요. 뿌리가 희고 굵으면서 몸 전체가 쭉 뻗어 있고 표면의 주름이 깊지 않고 장가지가 많지 않은 것이 좋다니까 이것을 고를 때 기억하시면 좋겠죠? 칼륨과 철분, 칼슘과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사포닌과 이눌린이 들어서 피로회복과 혈당 조절을 돕는 이것. 도라지? 아니고요. 인삼? 아닙니다. 잔데? 이것도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쌉쌀한 맛이 일품인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스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많이 보내주셨는데 답이 좀 헷갈리셨는지 두 가지를 다 적어 보내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 몇 가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남은 것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21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하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경실련이 전체 국회의원 중에 이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모두 76명으로 25.3%에 해당한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총 면적은 약 한 39만 9,100제곱미터, 40헥타 정도이고요. 총 가액은 133억 6,1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으로 평균 면적을 따지면은 5,253제곱미터, 0.52헥타 정도고,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1,590평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가액으로 따지면 한 1억 7,5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단체 등은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만 봐도 4명 가운데 1명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논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4명 중 1명 가량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데다 이 보유하고 있는 면적도 0.5헥타 가량 정도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절반 가량이 없거나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면적과 비슷하니까 논란이 지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실련도 우리나라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한 48만 7천여 호 정도가 경지가 없거나 0.5헥타 이하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따져도 이들의 소유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국민의힘의 한 의원 같은 경우는 11.5헥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하게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농지법의 원칙은 경자유전이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 경영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주말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0.2헥타, 300평 정도 수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속 농지는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헥타 정도 되죠. 한 3,000평 정도까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법의 핵심 중 하나는 농지에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경실련에서 관련 발표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앞으로 추가로 진행할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 지역구하고요. 소유 농지의 소재지 그리고 농지 가액과 그리고 또 면적 규모 등을 검토를 해서 투기 의혹이 의심될 때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 그리고 이용 계획 등을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 관련 법령을 또 검토해서 고발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과 같은 관련 상임위에서 이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이어서 또 국회의원들이 농지 소유 경위와 이용 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할 것 등을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다들 어렵지만 화훼농가 어려움도 아주 큰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냈죠. 그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가 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의 이제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개최되면서 이 화훼 소비가 위축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 활성화와 농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정부 부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화훼류 소비를 활성화하고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과 이자 인하 등의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할 텐데 구체적인 내용 좀 더 들여다볼까요? 먼저 소비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훼류의 소비 확대 대책으로 해왔던 건데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무실에 꽃생활화, 이걸 원테이블 원플라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농식품부 소속의 산하기관인 또 농진청과 산림청 그리고 농협 등과 같은 21개 기관과 함께
한 300만 송이 정도를 집중 구매를 해서 화훼 소비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가 좀 진작이 됐으면 하는데 농가에서 좀 실질적으로 받는 지원도 있을까요? 일단 양재동에 있는 AT 화훼 공판장 경매 수수료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에서 6%로 1%포인트 인하를 한다고 하고요. 화훼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순도금 금리도 1.5%에서 1%로 0.5%포인트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 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은 20억 원, 그리고 법인은 30억 원 이내에서 용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연 1% 이율로 3년까지 실현 상환이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화훼 농가들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정부가 이런 표현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화끈하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경매 수수료 1%포인트 그리고 이자 0.5%포인트 정도 낮춰준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어제까진 비가 오긴 해도 포근했는데 밤사이에 또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이럴 때 특히 도시농부들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들 텐데 중부지방에서는 이미 육묘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시설에서 재배할 농가들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지에서 재배할 농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육묘 준비에 들어갈 때가 지금부터입니다. 씨앗은 잘 건조된 상태로 휴면 상태에 있을 때는 무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이나 내부 성분들이 전혀 대사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물을 흡수하게 되면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도 없어지고 이제 함께 공생할 미생물들을 유인하는 물질들이 배출되면서 생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야, 전혀 대사를 하지 않으면서 무생물처럼 있다가 물을 만나면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건데 생명의 물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물을 머금으면서 그때부터 살아있는 생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맘때 밭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일로 보면 가장 먼저 완두콩을 심는 것과 그다음에 도라지를 옮겨 심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혹시 파종 못한 보리와 밀도 물에 불려서 얼려두었다가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려뒀다가 파종을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보통의 보리와 밀은 겨울을 나야 알곡을 맺습니다. 따로 봄에 심는 보리와 봄밀이 아니면 심는 시기를 놓친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추나철이라고 해서 보리나 밀을 한 8시간 정도 물에 담궜다가 불린 후에 건져서 일주일에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얼렸다가 심는 방법입니다. 보통 가을에 심어야 하는 산나물이라든지 또 꽃을 피워 봄에 씨앗을 맺어야 하는 월동작물들도 이런 처리를 하면 꽃을 피워서 씨앗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겨울을 나야 하는 작물을 추나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워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완두콩은 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두었다가 한 뼘 정도 간격으로 두세 알씩 이렇게 심으면 싹이 나와 자라는 것이 일정합니다. 네. 싹이 나오면 사이사이 마른 나뭇가지를 세워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완두콩이 타고 올라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진짜 그 생명력이 느껴지고 봄이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 도라지 옮겨 심을 때라고 또 하셨잖아요? 네. 이전에 심어두었던 도라지는 옮겨 심어야 뿌리도 굵고 병도 이렇게 치르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랍니다. 도라지는 싹이 나오기 전에 뿌리채 캐고 밭을 만들어서 10cm 간격으로 옮겨 심습니다.
싹이 나올 윗부분이 묻히도록 이렇게 심어도 잘 나오기 때문에 2월 되면 이걸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 아, 그런 과정이 필요하군요. 자, 텃밭 농사 도전하는 분들 중에 씨앗 뿌리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씨앗이 좀 크면 그래도 마음이 편한데 정말 그 작은 씨앗들은 사실 흙 속에 넣으면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어떻게 뿌리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초보 농부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럼 오늘은 그 육묘나 밭에 씨앗을 파종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조그만 종자들의 파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세종자 파종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밭에서도 참깨나 도라지와 같이 작은 씨앗들을 직접 파종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서 파종을 하게 됩니다. 육묘에서는 상추처럼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나 또 육묘기간이 긴 고추나 가지, 토마토와 같은 씨앗들도 하나씩 개별 트레이에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채방과 같은 삽목상자에 흩어뿌리기를 한 다음에 본잎이 나올 정도가 되면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트레이에 이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흩어 뿌려 놨다가 본잎이 나오면은 이제 하나씩 각각의 틀에 옮겨 심는 거군요. 네. 우선 준비물을 보면요. 흩어뿌림을 할 넓은 채반, 요즘은 플라스틱 낮은 소쿠리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전문 용어는 이제 삽목상자가 필요하고요. 깊이는 한 7cm 정도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채반이나 삽목상자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틈을 막을 양파망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양파망 위에 올릴 흙으로는 굵은 모래와 상토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씨앗과 함께 섞을 고운 모래와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를 덮어줄 또 신문지도 따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밑에를 막아줄 양파망 챙기시고 흙 종류별로 준비하시고 신문지까지 챙겼습니다. 자, 준비물을 갖췄는데 그럼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고운 모래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파망에 굵은 모래를 넣고 채를 쳐서 고운 모래를 따로 받아 놓습니다. 네네. 그리고 양파자루를 잘라서 채반이나 삽목상자 밑에 있는 구멍이나 틈을 막고 굵은 모래를 전체 깊이의 5분의 1 정도가 되도록 골고루 펴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맨 밑에 굵은 모래를 채우는 이유는 나중에 채반이나 삽목상자를 통째로 물에 담그는 저면관수라고 하죠. 이런 저면관수를 할 때 모래 위에 덮은 상토들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 이유가 있군요. 그 7cm 정도의 5분의 1 정도를 굵은 모래로 바닥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할까요? 그 위에 이제 상토를 5분의 4가 되도록 채우고 골고루 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고루 눌러줍니다. 예. 평평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눌러서 상토가 위로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물을 뿌릴 때 이렇게 상토가 넘쳐 흐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파종을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신문지를 펴고 씨앗과 고운 모래를 1대20으로 고루 섞어줍니다. 이때 이제 조그만 병에다가 눈금을 새겨서 하면 1대20을 딱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병을 흔들면 이제 고루 섞이게 되시겠죠. 이렇게 섞은 것을 상토 위에 고르게 뿌려주고 살짝 눌러줍니다. 모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씨앗이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고르게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에다 흩어뿌림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모래랑 섞어서 뿌리게 되면 씨앗이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고루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쌓여온 지혜고 요령이네요. 모래랑 섞어서 이렇게 뿌리면은 씨앗이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모래랑 밭에 있는 흙의 색이 비슷하면 지금 내가 뿌린 게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지혜로우셔서 노란 좁쌀을 볶아서 섞은 다음에 고루 뿌렸다고 합니다. 눈에 더 튀게 잘 보이도록요. 예. 네, 이렇게 파종이 끝나면 이제
넓은 대야에 물을 채우고 채반이나 삽목상자를 모래가 채워진 5분의 1가량이 잠기게 담가두고 모래와 상토가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아, 이제 통째로 그냥 담가 버리는 거군요. 얼마 네. 동안 두면 될까요? 1분가량 두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은 너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실내 온도와 비슷해야 하고요. 네. 이렇게 두면 모래와 상토가 물을 흡수해서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에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아도 물을 충분히 흡수한 무게감이 느껴지면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끝까지 차오를 필요는 없고 무게감이 달라지면 이제 꺼내는 건데 그건 진짜 경험으로 익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들어서 담글 때랑 확연히 달라서 네.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물에서 꺼낸 뒤에는 위에 신문지로 채반이나 삽목상자 윗부분이 모두 덮일 정도로 덮어주게 됩니다. 네. 신문지는 수분이 쉽게 마르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랩이나 비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증발이 된 물이 이렇게 뭉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튀어서 씨앗이 밖으로 드러나 마를 수가 있어서 신문지가 가장 좋습니다. 역시 제일 좋은 건 신문지다. 그러면 살짝 덮어주는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전체가 덮이도록 하면 충분하고요. 예. 벗겨지지 않도록 모서리를 접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씨앗을 이제 자라게 하는 건데 햇빛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문지를 덮어놓으면 중간중간 또 열어줘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씨앗에 따라서 상추나 쑥갓과 같은 씨앗들은 햇볕을 봐야 싹이 잘 나오는데 신문지를 덮어도 어느 정도 빛은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씨앗이 또 조금 깊게 들어가야 하는 고추나 가지, 토마토와 같은 큰 씨앗은 이렇게 뿌려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씨앗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씨앗 두께 3배 정도가 들어가게 살짝 눌러주고 눌러주면 이렇게 패인 부분을 상토로 채운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살짝 눌러주기를 하면 이렇게 적당한 깊이로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이후에 온도나 햇볕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물 주는 시기는 이렇게 자주 들어봐서 물이 충분히 줬을 때의 무게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위로 또 싹이 나오면 뿌리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문지를 걷어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본잎이 보일락 말락 할 때쯤 이제 개별 트레이에다가 옮겨 심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 넓게 뿌려놓은 거를 계속 물에 담글 때 그 무게를 잘 기억해서 가벼워졌다 싶으면 담가주고 또 꺼내고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겠네요. 네. 햇볕도 신문지가 그 햇볕을 차단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온도와 햇볕 관리도 하면서 물 잘 주다 보면 이제 딱 싹이 올라오고 이제 그걸 또 옮겨 심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배워야겠습니다. 네. 3429님께서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파종할 고추나 보리씨앗 준비하시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집중하게 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공부를 많이 한 기분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네. 관장님 아까 그 도라지 옮겨 심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흙에 좀 잠겨도 쑥쑥 올라오는군요. 이제 지금 옮겨 심는다면. 네. 도라지는 이렇게 꼭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심지 않으셔도 되고요. 눕혀서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이렇게 밑에 부분은 잘라서 드시고 위에 싹이 나올 부분만 이렇게 묻어도 잘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관장님은 어떤 쪽을 더 좋다고 느끼세요? 저는 통째로 다 일단은 심게 통째로. 되죠. 알겠습니다. 7010님께서 텃밭 농사 17년째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하시면서 토마토 배꽃 부분이 재작년부터 수확 전에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혹시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환경을 좀 짐작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보통 노지 재배를 할 경우에 토마토에 배꼽 썩은병이 많이 옵니다. 병이군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칼슘이라든지 이런 영양소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수도 있어서
토마토 뿌리 주변에다가 계란 껍질을 곱게 부셔서 이렇게 뿌려주면 칼슘 공급도 되고 해서 백곡성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망원시장에서 과일가게에서 일해요. 여기서 한 18년 됐고 딴 데서 한 2년 했고 그랬지. 망원시장에서 오래됐죠. 장사 20년 동안 처음이에요. 이렇게 안 된 적은. 이게 저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돼요. 많이 타격이 커요. 사람은 많지 여기는. 근데 막 그게 구경 온 사람이지 물건 많이 사고 된 사람은 없더라고. 이 망원시장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우리나라 과일, 딸기 같은 것을 많이 사가거든. 근데 아예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장사가 매출은 막 절반씩 다 떨어지는 거지. 가격이 또 비싸 안 팔린 대신에 뭐든지 비싸. 작년에 이 과일 열매 과일이 흉년이어가지고 다 비싸.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뭐 선물용은 아직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대목인데 대목이라는 개념이 없이 항상 그 있는 서울 나가는 게 있는데 아예 아직 움직이질 않는다고 아직은. 모르겠어. 이제 오늘부터 좀 있을란가. 상품권 엄청 많이 들어와요. 요즘. 정부에서도 한다고 하더만. 아무래도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새해 소망 건강하고 뭐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장가 좀 갔으면 좋겠어. 네, 이맘때 전통시장 가면 장바구니든 소비자들 또 물건 파는 상인분들 모두 분주하게 조금 들뜬 마음으로 명절 준비를 했는데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해 설도 다소 좀 분위기 느끼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작년 과일 작황이 좋지가 않아서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 과일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 그 상품권 얘기가 나왔었는데 설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인율이 평소에 배가 되고요. 구매 한도도 2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꼭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어서 상황이 좀 좋아져서 전통시장 찾는 분들 또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모두 웃으면서 명절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바깥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강원도 철원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어제처럼 입으시면 안 되고 오늘은 따뜻하게 좀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에 미세먼지는 밀려나서 오늘 하늘은 맑겠습니다. 저녁부터 경기 남서부, 충남과 전북지방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도 오후 늦게부터 눈이 또 내린다고 하는데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피해 없도록 대비 미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05명입니다.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가 285명이 나왔고요. 서울에서 107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인데요.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영향이 있어서 주 후반까지는 상황을 두고 봐야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고시텔에서 10명이 확진됐고요.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도 10수명의 확진자가 어제 추가됐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한 방에 4-5명씩 합숙 훈련하던 축구부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화장을 배우는 방과후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8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그 안디옥 교회 확진자입니다.
이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후반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나면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며칠 내로 좀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2월 초인데 이제 우리도 곧 백신을 맞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 조금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권고하는 쪽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말에 국내에 들어올 텐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의 첫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유럽 일부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나이 든 사람에게 효과가 떨어져서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 검증 자문단은 어제 관련 자료를 추후에 더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자료는 총 8,895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자료인데요. 이 중에 65살 이상 참여자가 7.4%에 불과합니다. 이 많은 임상 자료가 없으니까 이 독일 등은 고령자 접종을 피하겠다라는 건데 이 자문단은 65세 이상에게도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다만 임신부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았는데요. 식약처는 모레 이 최종 자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준다는 지금 논란이 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죠. 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은 이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만 공개된 삭제 파일에 원전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이 문건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이런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이적행위라고 주장을 하자 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이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청와대 측에서도 선을 넘는 색깔론이자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거나 해당 문건은 보고된 적도 추진된 적도 없다라거나 또 인공위성이 감시하는 북한에서 원전을 비밀리에 짓는다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야당이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정부 설명에 대해 반박하거나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적 행위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면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산업부에선 논란의 문건 전문을 공개했어요? 네, 산업부는 어제 저녁에 삭제됐다는 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 삭제 논란이 일자 산업부가 다른 컴퓨터에 남아있던 해당 문건을 찾은 건데요. 이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앞부분에는 해당 문건이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대북 전력 지원 방안 3가지가 담겨 있는데 1안은 예전에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가 경수를 지으려던 자리, 그러니까 함경북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그리고 2안은 비무장지대, DMZ에 건설하는 방안, 3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해서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거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 협력에 대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어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61명의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이 판사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61명의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재판 개입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칼럼과 관련해 이 가토다스야 이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그리고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 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 명령 공판 절차 회부 사건 등의 판결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이미 2018년 11월 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했고요.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 1심 재판부는 임성근 판사의 행위를 반헌법적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에서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군부가 지금 원래 정부의 강요들을 대거 교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는 어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미얀마의 실질적 국가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했습니다. 이 군부는 자신들이 정부를 장악했다라면서 1년 동안 다시 통치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쿠데타 수장은 이 민 아웅 훌라잉 군 최고사령관입니다. 이 군부는 모든 공항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 수도 네피도와 양곤 등 이 주요 도시의 공항과 의회로 향하는 주요 도로도 폐쇄를 했습니다. 이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미얀마 총선에서는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했지만 이 분쟁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이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17개 미얀마 주재 대사관도 이 평화로운 의회 개최 및 대통령 선출을 고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는 2011년 이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이 민주주의 민족동맹 그리고 군부 사이의 이중 권력 체제로 이끌어져 왔는데요. 앞서 군부는 지난 60년대에 쿠데타로 집권을 한 뒤에 1980년대 후반 민주항쟁 상징으로 떠오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무려 15년간 구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7명이나 숨졌는데 이게 찾기를 부딪힌 게 아닌데도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8분쯤 이 대전 유성구와 세종 금남면 경계인 이 당진 영덕 고속도로 이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에서 이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가 넘어지면서 뒤집히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명이나 숨지고 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노면이 일부 젖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차량이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나들목을 돌다가 이 도로변 왼쪽 시설물을 1차로 충격하고 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과속 운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40~50대로 추정되는 사상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대부분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이 전북 남원 지역 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비로 일감이 줄자 세종시 숙소 등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었는데요. 네.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배달 노동자들이 일부 아파트 단지의 그 부당한 갑질을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 배달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이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달부터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서울을 비롯한 인천, 광주, 부산 등 4개 시도의 배달업체 종사자들이 이번 진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에 포함된 아파트들은 이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아파트 정문에서 헬멧을 벗고 걸어서 들어갈 것,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지상 주차장 대신 미끄러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것,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할 것 등의 이 강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걸어갈 경우 보통 배달할 때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헬멧을 벗기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게 하는 것도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자 좀 소개해드립니다. 1119님, 제주입니다.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는데 기온이 뚝 떨어진 걸 느낄 만큼 쌀쌀합니다. 출근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입춘 앞두고 오늘 모두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6220님도 오늘 무지 추운 날이 될 거라 하네요. 따뜻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3917님, 시골에서 자란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좋은 정보 들으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얘기만 들어도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힘들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괜찮다 하면서 기분 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2월 2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생선은 잘 보관하지 않으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소금에 짜게 절여뒀다가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해먹는 반찬 중에는 이렇게 생선을 소금에 절여둔 것을